최상목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이제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누구든 체포할 수 있다. 몸조심하길 바란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저희 보고는 이게 조금 개혁신당 보고는 설레발 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시는 분이 본인이 더 성급하고 조금 두려워하는 모습을 전 느꼈거든요.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거는 뭐 거의 성급함 정도가 아니라 과거 진짜 낙인 찍어서 선동 정치죠. 아니 우리가 누구가 죄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. 현행범이고 그게 명명백백해요. 그렇다고 누구나 저를 체포할 수는 없어요.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하고 체포한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담하게 하는 경찰이 있고 경찰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게 검사가 그런 거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그 영장을 판사가 승인을 해야 체포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저 사람 죄인이니까 누구든 체포할 수 있다. 너무 조심해라. 이거는 정말 저열한 협박이에요.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거에 대해서 논평 써야 된다. 이건 바로 하나 나가야 된다.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실제로 논평도 내고 우리 정치가 극단화된다는 게 우리가 뭐 지지자들이 극단적이어서 뭐 정치인들이 끌려다닌다 이렇게 변명하시는 분들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는 전혀 아니에요. 본인이 오히려 이 정치, 대한민국 정치를 최극단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. 어디 공당의 대표가 지금 그 행정부에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고 당신 누구와도 체포할 수 있다. 몸조심해라. 반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유죄 판결 이제 받고 뭐 2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럼 반대로 거기에서 혐의가 밝혀져서 죄인이니까 당신 죄인이니까 누구라도 당신 체포할 수 있다. 몸조심해라라고 만약에 어디 국힘 당대표가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? 그 당장 무슨 뭐 야당 탄압이니 뭐니 하면서 들어 누르실 거면서 본인 입에서는 어떻게 이런 말씀 나오실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.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래게 해주는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이제 윤 대통령이셨고 한 분이 이재명 대표인데 여전히 상상 이상을 보여주시고 계신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김희기 대변인께서는?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그 우리 이재명 대표님 전과 기록을 보면 검사 사칭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검사 사칭 전과가 더 확대돼가지고 만인 청구권 이런 것까지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은서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국민이라도 와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. 근데 누구보다도 잘하시고 계실 텐데 여기에 본인이 급하시니까 그러는 것 같고요. 근데 저는 이번에 사실 이재명 대표 발언이 훨씬 더 충격적이었으니까 이재명 대표 발언만 집중을 받았지만 안철수 의원 이상한 말 했거든요. 뭐 칼로 뭐 어쨌는데 들어놓다 막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. 근데 둘 다 망언이죠. 망언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솔직히 제가 우리 키나는 방송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의 측근 중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그래서 온 국민들이 두려워 떨고니까 거기다 대놓고 몸조심해라 그러면 대권주자로서의 자격도 물론 없지만 이건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저래서 되는 것인가? 라는 의심이 들게 하는 발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보는 찌라시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측근 의원들을 한정식 집에 모았다고 해요. 한정식 집에 모아가지고 빨리 저 탄핵 선고가 날 방안을 지금 강구해와라라고 하셨다는데 결국에 저기도 급한 거죠. 이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선포할 때까지는 내가 이제 대통령이 드디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게 생각대로 안 풀리고 평이도 길어지고 본인 뜻대로 전국도 안 흘러가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 건 이해합니다만 아무리 그러셔도 인간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근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. 그건 좀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당연히 이 법리적으로 탄핵이 인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반대로 이제 저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.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 얘기를 왜 하냐. 지금 탄핵 재판이 자꾸 미뤄지는 것도 저는 사실 민주당이 너무 자기들이 빠르게 축포를 터뜨리고 자기들이 3패에 먼저 터뜨리면서 이상하게 밀어붙였던 탓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되는 거에 대한 지금 뭐 기각이 날지 인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이 법리적으로는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한덕수 총리 건에 대해서는.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애매한 게 그 뒤에 이제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총리가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또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임명을 절차를 한 거지 않습니까? 그럼 이게 또 무효가 돼요. 그럼 그 다음에 탄핵을 진행한다는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. 아까 전에 이제 우원식 의장이 절차적인 걸 잘 지킨 것에 대해 칭찬을 했듯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이후에 있었던 전국에서 민주당은 너무 이런 걸 졸속으로 해버렸고 그래서 정말 흔히 얘기하는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뭐 법기술사 뭐 조금 심하게 법꾸라지 이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그런 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지식과 무장한 주변에 친일 세력들이 있는 사람인데 과연 이런 절차적인 그런 잘못된 점이 결국 드러나서
정말 이 비상계엄, 국민을 향한 비상계엄이라는 국회를 향한 군대 투입이라는 초유의 일을 저질러 놓고서도 탄핵이 기각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민주당은 뭐 헌재 탓하고 누구 탓하고 들어눕겠지만 자신들의 책임이 제일 크다는 거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 이런 좀 섬뜩한 무서운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도 페이스북에 바로 싸가지 없다는 표현을 쓰면서 올리시긴 했거든요. 근데 요걸 가지고 또 요 싸가지라는 포인트에만 집중을 해서 김용남 전 의원이랑 신인규 변호사가 보수가 어떻게 그렇게 예의가 없냐, 신문 일면에 나가기 위해서 조금 수준 미달의 언행을 한 거다, 막 이렇게 또 비판이 들어온 걸 봤거든요. 이런 언행들 관련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? 아니, 김용남 의원도 검사 출신이시고 신인규 변호사께서도 법조인 출신이신데, 그러면 거꾸로 싸가지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 이게 토론에서도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. 상대방 질문에서 대답하기 좀 모호하다, 난해하다 이러면 이제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? 이런 게 저녁이거든요. 지금 딱 그건데, 글쎄요. 저는 사실 두 분들의 말씀이 레거시 미디어에 보도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큰 비중을 줄 건 아니지만, 어쨌든 이건 우리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문제죠. 왜냐면 싸가지 없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전유물처럼 됐는데, 이재명 대표 한 말이 전형적인 싸가지의 그거거든요. 그러니까 싸가지라는 건 뭐 할 말 했을 때 싸가지가 없다라거나 우리가 계속 봤던 프레임은, 아니면 저들이 못하는 말을 우리가 했을 때 싸가지 없다 이런 프레임을 받았는데, 저거는 하면 안 되는 말이었잖아요. 하면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장소에서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보고 저 잘못된 말이다, 실언이다라고 하는 건데, 그거 가지고도 이제 그러면 너는 싸가지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저 중학교 때도 그렇게 안 한 것 같다 정도로 평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앞서 얘기한 대로 신인규 변호사님과 김영남 의원님께서는 짝사랑 중이시니까 어필하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든 꽃다발도 이렇게 좀 가져다 드려보고 싶고 한 거예요. 뭐 신문 일면에 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얘기하셨는데, 뭐 누구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열심히 산다는 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. 구회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